여러분,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이거 그 백신 부작용 같은데 지금 뭐만 하면 다 백신 부작용 같긴 한데 실제로도 맞기 때문에 오늘 과학까지 찍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역사만 찍고 알아 누워야 될 것 같아요. 타이레놀 먹고 괜찮아지면은 뭐 과학도 찍을 수도 있고 어쨌든 동남아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 제 내용이 많은 월남 베트남이죠. 이 한자 뭐냐 이러신 분도 있는데 이 월자입니다. 예, 그냥 이거 보면 베트남 이러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아까 인도 할 때 얘네 둘이 플라시 전투 해가지고 프랑스가 져가지고 인도 차이나로 방향을 돌렸다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로 온 상태입니다. 그 인도 차이나가 인도가 있고 차이나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있다고 해서 인도 차이나입니다. 인도 차이나에 뭐가 있었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가 있었죠. 베트남 가봤는데 베트남 보니까 너무 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한테 먹힙니다. 프랑스도 식민지가 많았지만 베트남이 또 프랑스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그런 식민지였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만큼 독립운동도 많았습니다. 간부운동, 한자로 하면 근황운동이 있습니다. 얘네가 유교 국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왕 되게 존경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오니까 얘네 황제가 프랑스 애들 오잖아. 나 지켜 이렇게 한 거예요. 나 지켜. 나 수호해. 이렇게 해가지고 유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케이 봉기하자. 황제 지켜.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유교보이들의 힘으로 프랑스를 압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운동을 했냐? 동유운동입니다. 동쪽 갈 때 동자고 유학할 때 유자입니다. 동쪽으로 유학 가자 이런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동쪽은 일본입니다. 왜냐면 일본이 근대화를 했어요. 근대화를 했는데 근대화를 하고 싶어 하니까 일본의 청년들을 보내서 배울 생각을 한 거죠. 이거를 주장한 사람은 판보이조라는 사람입니다. 뒤에 또 나와요. 판보이조. 그리고 또 근대적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유학도 보내고 학교도 설립하고. 근데 프랑스는 얘네가 이렇게 막 발전하려고 하는 게 꼴사납죠. 왜냐면 얘네가 발전하면은 우리가 식민지배를 못 따잖아. 이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어디에 발전하려고 어림도 없다. 학교 통제, 유학방해 이런 걸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민족운동에 탄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월남 망국사라는 책도 여기 나옵니다. 아까 내가 월남이 뭐라 그랬어요? 베트남이라고 했죠. 월남. 베트남이 망한 역사. 월남 망국사. 여기서도 또 판보이저우가 나옵니다. 판보이저우가 중국에 가가지고 량치차오라는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이마 우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망했음 어떡함 이렇게 해가지고 량치차오가 이 판보이저우의 얘기를 담아가지고 월남 망국사로 펴냅니다. 책이에요. 여기에는 프랑스 쳐들어온 거, 식민지화 과정, 저항과 고통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제국이 번역이 됩니다. 이게 그 하나의 국가가 잘 살다가 외세가 쳐들어가가지고 망하고 식민지 되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읽으면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그 베트남은 남의 나라지만 내용 읽어보니까 막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게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얘네도 빠가가 아니니까 알 거 아니에요. 얘네가 이거 읽으면은 막 우리한테 저항할 거 아니야. 일본 애들은 이러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림도 없지 크크 금서지정을 합니다. 못 읽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비밀리에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읽혔습니다. 두 번째 필리핀. 얘네는 300년 넘게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습니다. 에스파냐라면 스페인이죠. 스페인 가고 싶다. 스페인.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스페인 갔다 왔었는데 스페인 누가 하고 싶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죠. 예. 왜 이러지? 백신 부작용이에요. 예. 자꾸 헛소리 튀어나오고 이렇게 그래 300년 넘게 지배를 받으니까 필리핀 사람들도 맞서 싸워야겠다. 이렇게 계속 살 순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필리핀 연맹을 조직합니다. 조직. 필리핀 연맹. 그리고 또 카티푸난이라는 것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이 봉기를 해가지고 에스파냐군과 싸우는데 미국이 지원을 해줍니다. 미국 지원을 통해서 에스파냐를 축출을 해냅니다. 꺼져 이 새끼들아. 그리고 필리핀 공화국을 수립을 하게 되죠. 얘네들 헌법이 있고요. 우리가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아기날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카티푸난 이거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 얘네들이 도와주는 척 하더니 사실 이거 필리핀 먹으려고 다 작정하던 그런 영악한 애들이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니는 이제 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필리핀을 때려 부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필리핀 공화국이 없어지고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동맹이라는 조직을 해가지고 또 저항을 하려고 하죠. 이 이슬람 동맹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자 저항하는 민족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 얘들이 되게 특이해요. 제가 태국도 갔었는데 왜 이렇게 여행 갔던 얘기가 계속 나오지? 저 여행 가고 싶어요. 저 여행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행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나오면은 꼭 이렇게 한마디씩 거들어야 돼요. 얘네들도 특이한 게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를 합니다. 대단한 애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태국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커요. 부럽더라고요. 이게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아까 인도는 영국 애들 먹고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차이나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은 영국 영향력이 크겠죠. 그리고 이쪽은 베트남이 베라캄 이런 식으로 먹고 있으니까 이쪽은 프랑스의 영향이 크겠죠. 근데 태국이 이런 식으로 좀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기 군주들의 외교 정책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런 뛰어났던 군주들이 라마 4세 얘네 말로 하면 몽굿이고요. 서양의 뭐 정치제도라던가 법률, 뭐 과학기술 이런 거를 도입을 하고 열강이랑 뭐 불평등 조약은 맺을 수밖에 없겠죠.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기술력으로 얘네들이 때려 부신다는 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맺으면서도 독립 유지를 했다는 게 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후임인 라마 5세 쭌랄롱곤이라는 사람은 서양 각국을 방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우리 안 깝칠 테니까 독립만 좀 시켜주셈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뭐 행정 조직이라든가 뭐 관료제도 이런 거를 정비를 하고 뭐 공교육제도 이런 것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서양이 안 때려 부셔도 잘 근대화를 하는 그런 대단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나오죠.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를 원래 지배하고 있던 애들 오스만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이 원래 개 오지던 국가였는데 얘네들도 이제 개국한 지 오래되고 이러면은 얘네들도 쇠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발칸 반도에서 그리스가 독립도 하고 그리고 세르비아는 또 독립운동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하브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와하브 운동의 원래 시작은 세속화 말고 순수 이슬람 회복하자. 우리 지금 너무 이슬람이 너무 세속화돼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랬지만 약간 좀 우리 동학농민 운동도 원래 종교운동으로 시작했는데 민족운동이 됐듯이 얘네들도 원래 종교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민족운동으로 발전을 합니다.
우리 독립시켜주셈 이러면서 반도의 주요 지역을 점령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총독 무함마드 알리의 도움으로 도움받은 오스만 제국이 결국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와하브 운동을 지원해줬던 가문이 사우드 가문이래요. 이 사우드 가문이 20세기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집트. 아까 이집트의 총독 무함마드 알리 얘기 나왔죠? 이 사람 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도 무함마드 알리예요. 무함마드 알리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을 받고 근대적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또 나왔죠. 와하브 운동에 얘가 진압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압을 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점령을 해가지고 오스만 제국도 또 위협을 했지만 열강이 너 땅 너무 많이 먹냉? 어머 이 새끼 좀 깝치냉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을 계속 넣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철수를 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무리하게 건설을 합니다. 왜냐면 수에즈 운하 뚫리면은 이거 돈이 좀 오지게 나올 게 얘네도 예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가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적당히 했어야지. 돈 없는데 계속 공사하니까 돈 빌리게 되고 돈 빌리는데 갚지는 못하니까 파산하고 이러니까 나라 망하고 딴 애들 들어오고 내정 간섭 당하고 막 이렇게 돼요. 진짜 나라 망하는 과정은 다 비슷하구나.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내정 간섭 계속 당하니까 빡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 장교 우랍이라는 사람이 봉기를 합니다. 이집트인이 이집트 내정 간섭 멈춰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성공을 해가지고 민족주의 세력 이 사람이 민족주의자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근데 영국이 이거를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영국이 군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이집트군을 격파를 하고 말이 안 나와. 보호령화를 합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혀가 안 움직여요.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얘도 약간 태국이랑 비슷해요. 얘네도 독립을 유지했던 대단한 그런 애들이에요. 이탈리아가 침입을 해왔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 왕이었던 메넬리크 2세라는 에티오피아의 왕이 군대를 조직하고 근대식 무기로 무장해서 싸워가지고 아도와 전투에서 이탈리아군을 발라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나미비아 같은 대부분의 그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는 에티오피아처럼 이렇게 잘 싸우는 경우는 드물었고요. 독립운동을 했지만 계속 막 식민 지배만 당하고 계속 지고 약간 이랬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미비아는 독일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식민지로 해가지고 너무 힘겨운 삶을 보내니까 헤레로인이 봉기를 하는데 독일이 초토화 작전이라는 걸 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됐던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끊고 할까요? 아니면 6번까지 할까요? 6번까지 하고 세계대전 할 때 끊고 하겠습니다. 5번째,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은 아까 말했던 여러 독립 움직임도 있었고 서양이 계속 간섭을 합니다. 서양 애들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도 이제 좀 개혁을 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근대적 개혁인 탄지마트라는 거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술탄에 의해 실시되는 은혜로운 개혁. 그래서 은혜의 개혁이라고 쓸게요. 이거를 통해서 행정이나 법률 같은 거를 서구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규한의 칙령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권한이 술탄에서 의회로 가고 의회는 술탄의 승인을 얻어서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종교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의 생명이라던가 뭐 명예, 재산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고 공개 재판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재산에 비례하여 세금을 주고 임의 징수하지 않고 이런 근대적이고 굉장히 이런 것들을 귤 한 해 칙령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1876년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술탄 권한이 떨어져요. 하지만 술탄이 권력조와 또 이러죠. 이게 또 사람이 권력력이라는 걸 버리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술탄이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도 정지시킵니다. 이해가 없고 헌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탄이 독재를 하게 되겠죠. 독재를 하니까 빡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빡친 사람들이 청년 튀르크당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청년 튀르크당 당이거든요. 얘네들이 혁명을 합니다. 청년 장교로 이루어진 당이고 얘네들은 헌법의 부활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혁명을 해가지고 혁명이 성공을 하고 얘네들이 정권 장악을 하게 되고 헌법이랑 의회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죠. 의회는 술탄의 전제 정치를 없앴지만 한계는 얘네가 튀르크가 민족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좀 민족주의자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정권 장악을 해가지고 튀르크 민족주의를 합니다. 얘네들이 성격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됐습니다. 6번째 이란. 19세기에 얘네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란 왕이 어떡하지 하다가 주요 수출품이자 민중의 생계인 담배 특허권을 영국에 넘깁니다. 미친 짓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성직자랑 지식인들이 왕제보함 이러면서 왜 담배 수출권을 넘긴 미친 거 아님 이러면서 일반대 영국산 담배 안사수고 비읍 이럽니다. 이 안사수고 비읍이 뭐냐? 담배 불매운동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담배 불매운동을 계속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 특허권을 회수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게 그 줬다 뺏으면은 빡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빡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상금을 물려요. 근데 배상을 요구를 했으니까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빌려야죠. 너무 과하게 빌립니다. 과하게 빌리니까 과하게 빌리는데 또 못 갚죠. 이러니까 간섭도 커지고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왕조 막 부패하고 이러니까 지식인들이 아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개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도 근데도 나가자 입헌혁명 이라는 거 합니다. 헌법 만들자 이런 거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런 국가들이 막 발전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막 나와가지고 혁명을 무산을 시킵니다. 러시아는 입헌파들 다 죽이고요. 영국은 묵인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영토를 분할을 해가지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북쪽, 러시아가 남쪽. 이렇게 해가지고 영토를 막 분할해가지고 막 이란 영토 이렇게 있으면 얘네는 그냥 영국이 지배하고 여기는 막 러시아가 지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영토 분할 점령을 막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과서 구석탱이에 나왔던 인물이 아프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형광표 이렇게 찌네. 아프긴이. 아프간이. 예. 아프간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아직도 못 외워서 아주 어떡하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거를 대충 요약을 하자면 유럽 지배 싫어. 이슬람 공동체가 단결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슬람 세계를 탐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고 단결 실현이 안 되자 얘네들이 민족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비밀결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단결하자 이래가지고 우라비가 또 붕괴를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란의 아까 말했던 담배 불매 운동에도 관여를 합니다. 지도자한테 아프가니까 지도자들한테 막 편지를 써요. 담배 문제가 막 심각해지니까 담배 문제 해결 안 하는 흑우가 있다 쿠쿠 삥뽕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니까 지도자들이 아 그래 우리는 담배 문제 해결 안 하는 흑우가 아니다 해결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아프간이다. 힘드네요. 끊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1차 세계대전. 얼마 안 남았어요. 화이팅! 나도 화이팅!